황제라 하면은 정말 신에 가까운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가 베네치아 광장에서 콜로세움으로 향하는 비아 포리 임페리알이라는 길을 뚫었고.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콜로세움에 나와 있는데 콜로세움부터 유적지를 한번 쭉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뒤에 보이시겠지만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오후 2시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 문제로 텅텅 빈 모습으로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콜로세움은 어떻게 찍으려고 해도 이게 안 잡혀요. 한 번에 영상에. 그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건축물인데 1분의 1만 남아있는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1층, 2층, 3층,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원형 경기장이고, 네, 높이가 50m가 넘어가고 둘레가 500m가 넘어가는 그런 고대 로마 시대 때 지어진 건축물이지만 초대형 원형 경기장. 이 뒤쪽으로는 쭉 해서 개선문과 함께 광장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데, 과거에는 여기가 로마 네로 황제의 이 황금 궁전이 있던 터였습니다. 이 한 바퀴 제가 따라 돌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할 수 있는 건축물인 만큼 굉장히 방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영상이 굉장히 길고 재미없어지겠죠. 지루해지고.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네로 황제, 로마의 5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 시절 로마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로마 네로 황제 이후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라는 황제가 이제 5대, 6대, 7대, 8대 이렇게 바뀌는데 걸린 시간이 1년밖에 안 걸렸어요. 계속해서 암살과 자살, 이런 좀 안 좋은 일들로 황제가 바뀌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1년 만에 대통령이 4번이 바뀌게 된다면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당황하겠죠. 자,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이 로마의 정국을 다시 한번 좀 잘 잡겠다 하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원로원의 승인을 받고 들어왔던 황제가 바로 9대 황제인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베스파시아누스도 결국에 군사력을 등에 업고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암만 원로원의 승인을 얻는다 해도 사실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민들이 불만이 가라앉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네로의 황금 궁전이 있던 이 이 광장터 이쪽을 싹 다 허물어 가지고 여기다가 시민들을 위한 경기장을 짓게 돼요. 시민들이 언제든지 들어와 가지고 좀 경기도 마음껏 보고 술도 마시고 놀다 갈 수 있는 이런 원형 경기장을 짓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콜로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데, 네, 시간이 8년밖에 안 걸렸어요. 72년도부터 80년까지 지었는데, 자, 그게 또 보여주는 게 그 당시 로마의 건축 기술,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거지만, 그만큼 빨리 지어서 빨리 시민들한테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좀 정치적인 상황을 또 보여주는 게 이 짧은 건설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진 건축물인데, 자, 우리 재밌는 게, 여러분, 이 건축물이 한번 지어놓고 끝 나는 게 아니라 이 위로 계속해서 저 수많은 하중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력의 힘이 계속 아래로 짓누르지 않습니까? 제가 암만 힘이 세더라도 누군가를 업으면은, 제 와이프랑 애기들을 업으면은 하루 종일 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무거우니까. 근데 이 콜로세움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이 로마가 또 심지어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 20세기 이후에 이탈리아에 진도 5.0 이상 지진이 10번 이상 일어났거든요. 그만큼 지진이 자주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콜로세움은 그대로 이렇게, 콜로세움 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그 지진, 자, 시민들 위해서 지어진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콜로세움 내에서 검술 경기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 잘 나와 있기도 한데, 이 마지막 검사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 결정권자가 누구였느냐? 물론 황제죠. 근데 황제에게 죽여라 살려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라 하면은 정말 신에 가까운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바로 뭐였느냐?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고대 로마 제국이 정말 이 본받아야 할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은, 인종에 관계없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동등한 그만 권리가 주어졌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포로
포로 로마노, 과거 로마의 정치 중심, 정치뿐만 아니라 뭐 경제라던가 문화, 예술 이런 모든 것들이 딱 정 가운데 위치해서 로마의 시민들이 모두가 누릴 수 있었던 장소, 포로 로마노. 포로 로마노. 이 나름 낭만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무너진 모습. 사실 복원을 안 시켰죠.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복원을 한다 한들 그게 과거 사람들이 지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현장을 그대로 잘 보존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유럽의 유물 관리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무너진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 고대 로마의 그 모습, 찬란했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가면서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텅 빈 돌덩어리들이지만 이 돌덩어리들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자, 그리고 이 포로 로마노 앞쪽에 있는 비아 포리 임페리알리 길에 오시게 되면은 뭐 SPQR, 요거는 세나투스 파플루스 퀴 로마노스, 로마 원로원과 시민들이라는 로마의 뭐 이 공식 슬로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SPQR을 짊어지고 있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이게 햇빛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자,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 로마의 최고의 영웅 중에 한 명. 그리고 자, 여기는 아르헨티나 극장이라는 곳인데 아주 재밌는 유적지인 게, 무솔리니가 나중에 정권을 잡고 자신의 정권을 강화를 하다가 무솔리니가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을 두 개를 뚫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베네치아 광장에서 콜로세움으로 향하는 비아 포리 임페리알리라는 길을 뚫었고요. 또 하나를 더 뚫으려고 그랬는데 바로 바티칸까지 이어지는 길을 뚫으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베네치아 광장 쪽이 무솔리니 집무실이었기 때문에 길을 뚫다가 유적을 발견을 하게 돼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마지막에 암살당한 곳이 또 여기였습니다. 여기는 나보나 광장인데, 광장입니다. 과거에 로마에 또 경기장이 있던 장소였거든요. 그 과거의 모습을 복원해놓은 그림 자료가 또 있으니까 그걸 제가 영상 또 한번 촬영하러 가볼게요. 바로 옆에, 바로 뒤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과거 경기장 시적 이렇게 유적이 남아있어요.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새로 다 건물이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 경기장의 모습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법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서 옆으로 딱 보게 되면은 짜자잔, 떼베레 강변과 함께 이렇게 베드로 성당과 천사의 성이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뷰를 볼 수 있는, 나무에 천사의 성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밤에 오시면은 불을 켜가지고 야경 때문에 아주 예쁜 장소입니다. 저는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저는 지금 대법원에서 천사의 성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천사의 성 지나서 베드로 성당까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볼 건데,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책로로도 굉장히 좋고요. 또 운동하시는 분들, 또 로마에 오셔가지고도 운동하시는 분 많이 계시던데, 여행 중간에 짬을 내셔가지고 조깅 코스로도 굉장히 예쁜 곳이니까. 아래는 또 이렇게 강변이거든요.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이제 원래 황제 가족과 그 이후에 황제들이 무덤으로 맨 처음 만들어졌던 곳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를 교황님께서 개인의 요새로 사용하시게 되면서 성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자, 실제로 1527년에 교황님과 황제 카를 5세, 클레멘스 7세 교황님과 카를 5세의 갈등이 있었을 당시, 이 카를 5세의 군대가 로마까지 쳐들어와서 로마를 약탈하거든요. 사코디 로마라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르네상스를 끝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막 정말 로마 인구가 그때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클레멘스 7세 교황님께서 베드로 성당에서 여기 천사의 성으로 피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클레멘스 7세 교황님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싸웠던 근위병들이 바로 스위스 용병들이었어요. 그럼 한번 쭉 걸어오면서 봤고요. 자자자, 어머,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원래는 이 다리 위에서 뭐 연주도 많이 하고 되게 예쁜 곳인데, 참 어떻게 보면 지금이 여행하기엔 참 좋을 텐데요.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고. 자, 이렇게 이 다리 위에는 또 10개의 천사상이 있어요. 10개의 천사상. 이 천사상들은 각자가 예수님의 성물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 어이구, 이게 안 나와. 네, 가시 멸류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한 번씩 찾아보는, 이런 깨알 같은 묘사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이 슬슬 노을이 지네. 자, 십자가와 함께 성창, 망치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이 천사상들을 뒤로 하고, 어머머머머, 천사의 다리를 지나서 지금은 1901년 이후로 이탈리아 정부로 귀속이 돼서 여기는 이탈리아 군사 박물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현재 이제 코로나 새 총리령으로 인해서 모든 박물관들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굳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돌면은 짜자잔, 뭐가 나오느냐, 바로 화해의 길이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 성당까지 뻥 뚫린 길이 나와요. 자, 여기를 따라서 한번 또 걸어가. 아우, 오랜만에 이 길 와보네요. 자, 여기는 비아 콘칠리아치오네라고 해서 하면은 화해의 길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투어 때 옛날에 야경 투어 할 때 여기가 코스였는데, 여기 오면은 진이 쫙 빠졌거든요. 힘들어서 마지막 코스라. 그래서 여기 걸어가면서 설레 야, 이 끝나면 집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던 곳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오게 되니까 또 너무 반갑네요. 네, 저한테 굉장히 추억의 장소기도 하고, 2016년에 제 친구가 옆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꽐라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재밌었던 추억이 있는 곳인데, 아이고 이런 얘기 하면 뭐하나. 자, 원래는 이 앞에가 다 막혀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자료화면을 보면은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길이 딱 막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 베드로 성당을 제일 마지막에 회랑까지 설계했던 사람이 잔 로렌초 베르니니라는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거든요. 근데 그 형님께서 의도했던 게, 자, 베드로 성당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꽉 막혀 있는 그 골목 사이를 막 헤매는 거예요. 막 헤매다 보면은 베드로 성당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걷다 보면.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제가 옆 건물 쪽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바로 옆 골목으로 들어온 건데, 이렇게 골목길 쪽으로 가다 보면은 베드로 성당이 아무리 크다 한들 이 건물에 가려서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탁 나오게 되면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정말 와, 여기가 하느님이 계신 공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자, 제가 그래서 화해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누구랑 화해를 했느냐. 자, 때는 바야흐로 1871년으로 건너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여기 로마는 이탈리아 소속이 아니라 바로 로마 교황청 소속이었었고요. 그때 한창 이탈리아 본토 내에서는 통일운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라는 황제가 북부에서부터 아래로 쭉 치고 내려오고, 저 아래는 주세페 가리발디라는 장군님께서 또 위로 쭉 올라오게 되면서 하나로 합쳐서 결국 이탈리아 통일을 완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이 통일 자체는 1860년대 이미 끝났어요. 근데 71년까지 뭐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느냐, 바로 로마 교황청이 그 당시에 프랑스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가 괜히 프랑스랑 건드렸다가 싸웠다가 더 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다 보니까 눈치를 살살 보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불 전쟁이 일어납니다.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그 틈을 타가지고 바로 이 교황청을 접수를 하게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1871년 로마 교황청은 어떻게 보면 하게 되는데, 당시 교황님이셨던 비오 9세 교황님께서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으시고, 나는 이제 바티칸의 포로다라고 자처하시게 되면서 교황청 내부에서 이제 베드로 성당 내에서 칩거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